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바다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바다의 날인데요. 이날을 기념하면서 5월의 화요일 대담은 해양 정화 활동을 하는 프리다이버들의 모임 디프다 제주와 함께 제주 해양 쓰레기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침적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디프다 제주의 지혜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해안에 밀려온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많아서 충격적이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저희 디프다 제주는 제주도 해양 쓰레기를 줍는 프리다이버 단체인데요. 저희가 수거하는 쓰레기는 크게 해안에 밀려온 쓰레기와 바닷속 쓰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해안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오늘은 저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바닷속 실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해변뿐만 아니라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도 치우시는군요. 그러면 수중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주우세요? 네, 저희 디프다 제주는 해안 속에 밀려온 쓰레기도 줍지만 시즌 즉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여름과 가을에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저희 8명 멤버 모두가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를 하는데요. 흔히 아시는 스킨스쿠버는 공기통 등의 장비를 착용하고 그 장비를 통해 숨을 쉬면서 바닷속에 들어가지만 프리다이빙은 마치 해녀처럼 숨을 참고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해녀분들과 다른 점은 저희가 전복이나 소라가 아닌 쓰레기를 주워서 무트로 올라온다는 점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번에 많은 양의 쓰레기는 주울 수 없지만 기동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이는 쓰레기들을 주울 수 있을 만큼 주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라고 불리는 노란색 튜브와 아니면 망사주머니 같은 곳에 저희가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쓰레기를 담아서 가지고 나오고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해변 쓰레기와 수중 쓰레기 차이가 있나요? 네. 네, 바닷속에도 사실 해안에 밀려온 쓰레기와 같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안 쓰레기들을 보면 결국 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물건들이잖아요. 비닐,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등. 상대적으로 가볍고 물에 잘 뜨는 재질들은 해안까지 밀려와서 해안 쓰레기가 됐다면은 물에 가라앉는 재질이나 물을 흡수하거나 물이 내부에 들어가서 가라앉는 쓰레기들이 바닷속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다가 어디냐에 따라서 발견되는 쓰레기가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판포포 같은 경우는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여름에 물놀이들을 하러 많이들 오시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는 배달 음식 포장 용기나 먹거리 포장용 비닐, 이를테면 라면 봉지나 비닐 장갑 같은 게 많이 발견되고요. 낚시를 많이 하는 곳에는 낚시 찌질이나 커피 믹스 봉지, 낚싯줄, 미끼 같은 통들이 많이 발견되고는 합니다. 네, 그럼 해변이나 수중이나 발견되는 쓰레기는 비슷하지만 장소에 따라서 쓰레기가 발견되는 차이가 좀 있는 거군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뭘 하는지 다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멀리 중국이나 러시아, 어느 나라 글씨인지 알 수 없는 글자가 보이는 페트병이나 비닐도 많이 발견되고는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3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 쓰레기가 제주에서 발견이 된다는 건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바다가 전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바다로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외국 쓰레기가 직접 보여주는 셈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정확히 찝어주셨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디프다 제주 멤버가 바다에 트레이닝을 하러 간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미세 플라스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맑은 바다에 다이빙을 하고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해류에 따라 밀려온 미세 플라스틱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보려고 했지만 이게 너무 가볍고 작아서 잡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뜰채 같은 것으로 떴으면 했지만 도구가 없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 그 플라스틱이 해류를 따라서 흘러가 버려서 결국 그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봤는데 물고기나 해양동물들이 먹었을 수도 있고 바다는 하나로 이어졌으니까 또 어디론가 흘러져 가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깨닫는 건 우리가 모르는 어느 나라 바닷가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글이 쓰인 쓰레기가 밀려온 모습을 보고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쓰레기를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는 아무래도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해변 쓰레기 줍는 것보다 좀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숨을 참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침적된 것을 또 찾고 올라와야 돼서 그 한정적인 시간이 있어서 조금 체력 소모가 크긴 한데요. 근데 저희는 마치 놀이처럼 보물 찾는 기분으로 줍는 거여서 재밌기도 합니다. 근데 물을 흡수해서 무거운 것들은 또 엄청 무겁거든요. 네. 폐허구나 밧줄, 태풍에 넘어진 사물들은 저희가 도저히 주울 수가 없어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뭐 또 낚싯줄이나 그물 같은 건 잘못해서 저희가 엉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되고요. 또 바위 틈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거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좀 씁쓸하죠. 네, 정화 활동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수거하시는 것도 참 중요해 보이네요. 쓰레기가 종류가 많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는 뭔가요? 아무래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플라스틱 통 안에 뿔소라가 자리 잡은 걸 저희가 영상으로 찍은 게 있는데요. 해양 쓰레기가 장기간 바닷속에 방치되면 거기에 새로운 해양 생물들이 붙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해요. 페트병 안에 불가사리라든지 유리병에 붙은 따개비라든지 그런 거는 그때 주워야 할지 아니면 내버려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주워서 물 밖으로 꺼내 놓으면 결국엔 거기 붙어 살던 생명들은 죽게 되니까 이게 뭐 바다를 위한 건지 아니면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네, 참 고민거리입니다. 2주 전에 디프다 제주와 처음 이 방송을 할 때 단체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다이버용 마스크를 바다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물고기들이 쪼아먹은 흔적이 있어서 충격을 먹고 쓰레기를 치워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정말 큰 골칫거리네요. 네, 얼마 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수산시장에서 사온 아기 뱃속에 플라스틱 병이 나왔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결국 우리가 먹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였죠. 플라스틱 병이 고스란히 나온 게 보이니까 사람이 먹지는 않겠지만 잘게 쪼개져서 보이지 않게 된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이미 우리가 매일 먹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저희 그룹에서도 지금 쓰레기를 주우면서 정리한 통계가 있는데요. 그중 플라스틱 37%로 제일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양 쓰레기가 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쓰레기를 보면은 누가 대체 바다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 거야? 라고 많이들 말씀하는데요. 유의해야 할 거는 꼭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야만 해양 쓰레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점이에요. 실제로 잘 분류해서 버린 쓰레기도 비바람에 쓸려서 강이나 바다로 흘려 들어가는 일이 아주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분리수거를 잘하니까 해양 쓰레기에 책임이 없다라고 바다에 직접 버린 사람들만 이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활 속 쓰레기 자체를 줄여나가지 않으면은 해양 쓰레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양심적으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정 쓰레기가 끝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군요. 바닷속 쓰레기를 주우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네. 한 번은 저희가 낚시하는 곳에 이제 쓰레기를 주우러 가면은 낚시꾼들이 이제 낚시에 방해된다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네. 아니면은 그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아이고. 있었고, 그리고 한 분은 저희가 쓰레기를 줍는 걸 보면서 그냥 바다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낚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낚시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독 낚시터에는 담배꽁초가 많이 발견되곤 해요. 그냥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뭐 담배를 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꽁초를 그냥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꼭 갯바위나 돌 사이에 꽂아서 버리고는 해요. 네. 그럼 그건 찾기도 어렵고 수거하기도 힘이 듭니다. 해양 쓰레기를 개수 단위로 세웠을 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담배꽁초인데요.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담배꽁초는 별로 심각한 해양 쓰레기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담배 필터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닷가나 바닷속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거리에 버린 꽁초도 하수구로 들어가고 빗물에 쓸려서 결국은 다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그게 해양 생물의 몸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거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네, 담뱃값에 보면 흡연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질병을 사진과 함께 경고문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 방금 하신 얘기도 해변 근처 표지판으로 경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무서운 방식이지만 경각심을 얻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뱃속에 플라스틱 병이 나온 아기 사진처럼 그런 사례를 이용해서 현실을 직시해서 고칠 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수중이든 해변이든 해양 쓰레기는 염분이 많아서 처리가 어렵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변 쓰레기나 해양 쓰레기는 염분과 이물질이 많아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각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레기는 줍고 있지만 줍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요. 네, 모은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이버이자 해양 정화 활동가로서 지금 제주 바다를 진단한다면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해녀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제주 바다가 마치 숲 같다고 하셨어요. 네. 다시마 풀이 가득 덮이고 연산호들과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제주 바다는 말 그대로 사막화가 진행되어 있고 바다에 들어가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간간이 작은 물고기들과 해초들 뿐이고요. 생물권 보전 지역인 작은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그곳에서 연산호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분들도 소라나 전복을 잡기 위해서 매년 더 깊은 바다로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표선 앞바다에는 전복과 소라가 그냥 보였다고 해요. 네. 하지만 매년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1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5년, 10년이 다름을 느끼고 있는데 30년 후에 바다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면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막화는 직접적으로 쓰레기와 관련돼 있기보다는 기후 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 때문이긴 한데요. 근데 그 기후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탄소 배출 문제잖아요. 네. 인류가 화석 연료를 마구 사용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도 지금처럼 감당할 수 없게 돼버리니까 다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2050년이면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후세 어린애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 같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간은 어떤 내용들로 채울 계획이신가요? 네, 다음에는 저희 디프다 제주가 하고 있는 캠페인과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해양 쓰레기를 바다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기후위기와 탄소 배출 등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디프다 제주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